네, 안녕하십니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의당 장혜영 의원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서 정부가 세부담 완화 방안을 내놓았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참여연대 그리고 집 걱정 없는 세상연대 주거권 네트워크가 함께 마련했습니다. 집값 폭등으로 공시가격이 올해에도 17%나 상승했습니다. 그러자 정부가 세부담 완화 방안을 함께 내놓았는데요.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 과표를 산정할 때 지난해 공시가격을 정교화하겠다는 것입니다. 폭등한 집값은 그대로 둔 채 세금만 깎아서 민심을 달래보겠다는 시도에 선뜻 동의하기 어렵습니다만 당해 연도에 세금을 부과하면서 단지 세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그 전년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정말 그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는 경제적인 실질에 과세하라는 조세의 대원칙을 깨뜨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런 나쁜 전례를 남기면 당장 내년과 내후년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집값이 불안할 때마다 지난해 공시가격을 끌어다가 보유세 부담을 줄여달라는 요구가 빗발칠 것이 뻔합니다. 전례가 있는데 그때는 안 된다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이는 그야말로 보유세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 될 것입니다. 부동산 공시법에 따르면 부동산 가격 공시의 목적 중에 하나는 조세의 형평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올해 공시가격을 조사하기 위해서 이미 800억가량이 소요되었습니다. 돈은 돈대로 들여서 조사를 해놓고 본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사용하지 않는다면 800억 원을 그야말로 허공에 뿌린 것과 다름없을 것입니다. 물론 그동안 공시가격 제도는 국민들의 충분한 신뢰를 얻지 못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안 그래도 이렇게 신뢰가 낮은 상황에서 공시가격의 적용을 우회하는 방안을 다른 누구도 아닌 정부가 나서서 만들어두게 된다면 이런 공시가격 제도에 대한 국민적인 신뢰는 더욱 낮아질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부동산 보유세가 한 번에 큰 폭으로 늘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세부담 상한제라는 장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피치 못하게 세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면 세부담의 상한을 낮추는 방안을 찾는 것이 순리이지 조세의 대원칙과 공시가격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방안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해 폭등했던 집값에 서민의 주거 불안이 심화된 와중에도 국회는 아랑곳 없이 재산세와 종부세 그리고 양도세까지 그야말로 집부자 줄감세를 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기상천외한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일각에서는 아예 종부세를 폐지하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표 앞에서 정의나 형평이라는 말 자체를 꺼내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노골적이고 반복적으로 제도의 근간을 흔든다면 그 폐해는 결국 우리 시민들 모두가 짊어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난해 집부자들의 줄감세를 막아왔던 것처럼 이번에도 주거 안정과 조세 정의를 해치는 관련법의 개혁을 저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발언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먼저 이지연 참여연대 사무처장님 말씀하시고 이어서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의 오건호 정책위원장님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민달팽이 유니언의 지수위원장님 발언 순서로 듣겠습니다. 그러면 이지연 사무처장님 발언 요청드립니다.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어제 정부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하면서 1가구 1주택자에게 작년 공시가격 기준으로 보유세를 부과하겠다. 그리고 세부담도 낮추겠다 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세금은 그에 발생한 소득과 재산에 부과하는 것이 원칙인데 올해 분 재산의 작년 기준을 적용하면서 정부가 나서서 조세 원칙을 훼손한 겁니다. 게다가 작년 기준을 적용하면 작년에 집값이 크게 올랐거나 또 고가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더 큰 혜택이 돌아가게 됩니다. 형평에도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과세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지표인데 그동안 시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세 정의를 왜곡하고 투기를 조장하는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개혁의 요구가 컸었고 정부가 집권 4년 차에 이르러서야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현실화하는 로드맵을 내놓게 된 겁니다. 정부안이 너무 장기간에 걸친 계획이어서 오히려 그 추진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마당에 적용 유예를 들고 나온 것은 이게 진짜 무슨 일인가 싶습니다.
정부가 이 정책의 추진에 의지가 있었던 건지 의구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정부는 집값 폭등을 이유로 이미 작년 8월에 1가구 1주택 종부세 납부 기준을 공시가격 9억에서 11억 원으로 후퇴를 시켰고, 그 결과 시세의 16억이 넘는 주택 소유자의 종부세 납부액이 20만 원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집값 상승으로 인한 국민들의 세부담 완화라는 이유를 대고 있지만, 사실상 정부가 내놓은 안은 무주택자, 저가주택 소유자 아무 상관이 없는 집부자 대상의 감세일 따름입니다. 정부가 집값 안정보다 부동산 세제 감면 꼼수를 반복하면 한국 사회에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히고 있는 자산 불평등 문제 해결은 요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유세가 강화될수록 부동산 가격 인상률이 낮아진다라는 것은 이미 해외 여러 사례를 통해서 증명된 사실인데요. 자산 불평등을 더 심화시킬 세금 감면 정책 폐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당선인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정하겠다, 보유세를 손질하겠다, 이런 선언들을 그간 대선 기간에 해놓고 해왔고, 아마 내일 인수위원회에서 관련 보고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정부도 또 차기 정부도 공시가격 현실화는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보유세 강화의 기조도 유지해 가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어저께 정부가 발표한 보유세 후퇴 정책을 보고 무척 화가 났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집값 폭등으로 가슴이 무너진 많은 시민들이 더더욱 화가 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5년 전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만들고 있습니까? 나라답지 않은 나라를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동산 정책에서 편법과 기득권의 정치를 노골적으로 폈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를 규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조세의 원칙을 흐트러뜨리고 있습니다. 정부 출범 당시에 재정개혁 특위를 만들어서 앞으로 100년갈 조세개혁의 틀을 잡겠다고 했는데, 당시 많은 사람들이 강력한 종합부동산세 개혁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기대했건만 솜방망이 종부세 개혁안을 내서 부동산 시장에 나쁜 신호를 주었고 결국은 오늘의 부동산 폭등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임기를 맞으면서 마지막에 내놓은 정책이 바로 어제 보유세 완화입니다. 당에 부과하는 보유세 세금을 전년도 공시가격에 부과하는 기상천외한 편법까지 동원해서 집 있는 사람들의 세금 부담을 깎아주려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세 정의와 조세 형평을 원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그거를 흐트렸습니다. 역사적으로도 크게 비판받을 겁니다. 두 번째는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기득권 정치를 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을 포함한 국민의힘과 손을 잡고 우리 사회에서 집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정치만을 폈습니다. 집값이 올라서 부동산 보유세가 인상되니 그것을 깎아준다고 합니다. 몇십만 원 깎아준다고 합니다. 1억, 2억, 3억 집값 오른 만큼 전월세금도 그만큼 오릅니다. 가만히 앉아서 전월세 부담이 수억씩 올라간 사람들한테는 그러면 그 금액을 지원하십니까? 왜 더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세입자들은 안중에도 없고 부동산 자산 증가에 특혜와 이득까지 본 사람들에게 세금 혜택까지 주려고 합니까? 이 부동산 기득권의 정치 역시 역사가 엄중하게 평가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당선인 측에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 알다시피 문재인 정부보다도 민주당보다도 더 강력한 부동산 감세 종합 정책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 절반이 세입자인 것을. 만약 그 공약대로 정책을 펼 경우에 국민 절반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겁니다. 엄중하게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정부가 공시가격을 2021년 수준으로 정하겠다라고 발표한 얘기를 듣고 또 참 작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작년에 종부세도 완화하겠다고 결정하셨었죠. 사실 이런 이야기들 들을 때마다 많은 청년들이 어떤 상실감을 느낍니다. 또 나는 정책의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구나. 나의 목소리, 내가 겪고 있는 주거 불안은 이 정부는 듣고 있지 않구나, 바라보고 있지 않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공시지가 21년 기준으로 하면 청년들이 내는 보증금 월세도 21년 기준으로 내려주십니까? 민주당이 타임머신을 개발한 게 아니고서야 왜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동산 대선, 혐오와 차별 대선이 끝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대선 직후 더불어민주당이 반성하겠다, 쇄신하겠다 라면서 내세운 게 부자 감세입니까? 민주당이 생각하는 가장 시급한 주거 불안이 자기 집값이 올라서 세금을 더 내게 생긴 사람들입니까? 집값이 올라서 가장 힘든 사람들 바로 세입자들입니다. 정부 여당이 부자 감세를 외치는 와중에도 많은 청년들은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월세, 심지어 관리비까지 인상해달라는 요구를 감당하지 못한 채 상담을 여기저기 신청하고 있습니다. 민달팽이를 통해서 상담 신청 주시는 분들을 보면요, 계약갱신을 앞두고 보증금 5%는 올리고 월세는 올리지 못하니 관리비를 10만 원어치 올리겠다는 임대인들이 수두룩합니다. 이 청년들이 1년에 더 부담해야 하는 돈의 크기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10억, 100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내야 하는 세금 100만 원이 있다고 하면 1000만 원도 대출을 받아서 마련해야 했던 청년들이 부담하는 돈이 100만 원 계속 오르는 그런 상황들은 왜 지켜보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임대인은 심지어 보증보험 가입을 안 하겠다는 특약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중개사는 임대인 전화번호도 알려주지 않은 채 계약을 강제합니다. 정부 여당은 도대체 누구의 삶을 대변해야 하는지, 이 사회 불평등을 바로잡기 위해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여전히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고가의 자산을 가진 부자들 눈치를 보면서 맞춤형 정책부터 내세우면 다음 선거는 좀 달라지실 것 같습니다. 같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정부 여당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세금 감면으로 무마하려는 시도를 당장 멈추십시오. 임금의 몇 배에 달하는 보증금을 떼이고 꼬박꼬박 오르는 월세에도 힘들어하는, 관리비는 심지어 이유도 모른 채 달라는 대로 내야 하는 청년들, 무주택자, 취약계층의 목소리에 제대로 된 정책으로 답하십시오. 감사합니다.